하기 전에 그 한류 유전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하고요. 이제 그 뒤로 한류 밈에 대해서 드라마라든지 한류의 그 어떤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류 밈에 대한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이루어졌고 아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만 최초로는 드라마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가 드라마가 일본 가정 드라마 버블 시대에 아파트 값이 엄청 치솟고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들이 지방까지 아파트 값이 집값이 오르고 이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해피하게 잘 지내고 소비도 비록 현금은 없어도 든든한 그 자산이 있기 때문에 소비도 펑펑하고 외식도 많이 하고 여행도 가족 단위 여행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주의 어떤 문화가 양상이 돼서 드라마가 가정 주의의 어떤 가정 위주의 가족 드라마들이 많이 양상이 됐어요. 그것을 우리가 본따서 만든 게 사랑의 먹일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나중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도 일본의 드라마, 일본의 밈을 모방했다는 얘기예요. 복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버블이 거품이 빠지면서 멘붕 상태가 돼서 엘로우 완전히 방송 자체가 드라마부터 예능도 어떤 난잡한 섹슈얼한 그런 쪽으로 흘러갈 때 사람들이 갑자기 무너지기 때문에 경제가 무너져서 공허한 마음으로 그런 쪽으로 찾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문화가 양산이 될 때 우리는 가정 적인 문화가 더 양산이 되고 또 역사 드라마로 더 성장이 되고 또 트렌디한 나중에 나옵니다만 뭐 그 가족 드라마에서부터서 뭐 사랑과 진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가족 드라마였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들과 딸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별은 내 가슴에라든지 뭐 트렌디한 젊은 층에 어떤 어필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쭉 나오게 돼요. 뭐 연사마가 나오게 된 겨울연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트렌디한. 그래서 오히려 일본 드라마가 우리 드라마를 우리의 문화 드라마 밈을 복제하는 모방하는 그런 현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드라마에서 시작된 게 그러다가 해외 판매가 많이 되다가 우리 뭐 역사 드라마하고 트렌드 드라마가 많이 해외 판매가 돼서 어떤 그 한류를 이끌다가 이게 이제 그 어느 순간에 해외 판매가 조금 멈칫했어요. 이때 K-팝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K-팝이 한류의 중심이 돼서 열풍을 갖게 되죠. 그래서 드라마보다도 더 파괴력이 오히려 짧은 시간 뭐 노래 항복 이런 부분은 그리고 동영상도 퍼나르기 좋고 이러한 부분이 오히려 K-팝이 한류 열풍을 갖게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이러한 한류 열풍들이 결국은 나중에 우리나라에 관광을 오게 하고 관광 여행을 오게 하고 그리고 또 음식 문화가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또 우리의 의류라든지 주거 형태 이런 것들이 세계인들에게 관심사가 되고 우리의 그 문화 형태가 관심사가 되는 이러한 형태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류 밈에 대한 쭉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류 유전자까지만 오늘 잠깐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시간 되는 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의 방송 콘텐츠 해외 마케터는 성취감, 보상, 자긍심, 만족감, 세계인을 위한 자극, 보람, 사명감, 인정받기 등의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서 방송 콘텐츠의 해외 수출에 나서게 됩니다. 최초로는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긍심, 보상, 성취감, 사명감이라든지
민족주의에서 또 나오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런데 외국의 한국 방송 콘텐츠 바이어들, 사는 사람들이 시청률 제고, 시장 점유율 확대, 시청자 욕구 충족, 자국의 영상산업 발전, 세상 변화 읽기, 제작비 부족의 극복, 글로벌 시대 타문화의 습득, 오히려 자기들이 만드는 것보다 사서 틀어주는 게 더 낫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방송 콘텐츠, 한국 방송 콘텐츠, 드라마 수입에 나서게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자국에서 일본의 극우파들이 우리 한국의 드라마들에 대한 그 공중파에서조차도 자국의 제작비 문제라든지 또는 점점 갈수록 한류에 왜 우리나라 드라마를 더 선호하는 일본인들의 시청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그 한류 드라마를 선호하고 수입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구구파들이 굉장히 그 방송사의 불매 그 시청률 그 시청 금지 막 한인 불매 운동 그 우리나라 상품 이런 것들을 버린 것도 있어요. 버린 적도 나중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자, 다시 말해 한국의 방송 콘텐츠 셀러와 파는 사람과 외국의 한국 방송 콘텐츠 바이어들은 모두 가치의 대상이 되는 무엇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 방송 콘텐츠의 수출과 수입에 아까 같은 각자의 어떤 입장에 맞춰서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수출과 수입에 나서게 됐다는 얘기죠. 한류 유전자가 처음 시작될 때 그래서 도킨수가 유전자의 자아실을 이기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신의 보존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적인 작용을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는 자아 실현을 위해서 수출과 수입 행위에 참여하는 한국의 셀러와 외국의 바이어가 이기적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의 어떤 방송 콘텐츠보다도 우리나라의 방송 콘텐츠가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의미하다 그래서 바이어들이 사게 되는 거죠. 자, 한국의 셀러와 외국의 바이어가 이기적 본성의 한류 유전자를 실어나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살아있는 기계, 유전자 운반자라는 사실 또한 입증해주는 근거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드라마에서 유의미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밈이라는 것은 유전자의 발명품인데 한류 밈은 이기적 본성을 갖고 있는 한류 유전자의 발명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류 유전자는 유기체 한류를 발현시키고 유기체 한류는 한류 밈을 생성, 저장, 운반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생성하고 저장하고 운반 이게 밈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한류 밈은 유기체 한류에 영향을 주게 되고 한류 유전자인 한류의 발현 동인에도 영향을 준다. 발현 동이란 건 뭐죠? 외국에 잘 팔리니까 점점 더 생성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한류 밈은 한류를 수용하는 세계인들의 머릿속에 한류가 어떤 정보, 어떤 개념으로 살아있고 이것이 복제를 통해 어떻게 현실화하는지 그 모습까지를 총칭하는 말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류 밈이라는 것은요. 자, 그래서 한류 밈의 구조라든지 실체까지만 오늘 살펴보도록 합시다. 한류 밈의 구조는 뭐가 있겠어요? 애니메이션, 드라마, 다른 대중문화, 영화, 게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한류 중심 소재 영역입니다. 한류 밈의 대표적인 소재란 얘기입니다. 이들 개별 소재 영역들은 모두가 여러 개의 밈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밈 복합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류 밈은 이들 개별 단위 밈 복합체들을 계열체로 하는 통합체적 성격의 초밈 복합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류라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얘기한다면 밈은 뭐라 그랬죠? 복제라고 그랬죠. 유전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DNA. 그래서 이러한 한류란 말은 다시 말해서 이
이런 밈의 복합체란 얘기, 복합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 DNA의 복합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류 밈의, 그러니까 밈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문화 DNA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기체라고 보시면 유전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한류 밈의 실체. 아시아인들은 한국의 드라마 밈을 통해서 한류를 인식하고 있고, 이는 곧 아시아인들이 한류 밈과 한국의 드라마 밈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각의 다른 소절, 개별 소재 영역들이 있습니다만, 드라마 밈 또는 아까 얘기한 뭐죠? 뭐예요? 애니메이션, 한국의 애니메이션 또는 다른 대중문화, 영화, 게임 이런 것들은 전부 한국 것이라고 한국에 생성된 한국 것이라고 본다면 그 각자의 애니메이션 밈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거는 그 자체를 한류로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이는 곧 그 한류 밈과 한국의 드라마 밈, 드라마라고 본다면 동일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애니메이션 밈은 한류 밈과 애니메이션 밈이 한국의 애니메이션 밈이 동일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한 언론은 한류의 매력을 평민화, 진실, 정직, 유행선도, 선량함, 화목, 편안함, 아름다움 등 8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나라의 한류가 상당히 독특하게 외국들의 특히 서양에 볼 수 있는 것은 뭐 아시아권 내에서도 우리가 아시아를 먼저 봤습니다만 중국과 일본의 수용자들이 가장 많아요. 사실은 팬들이 소위 말하면 팬클럽이 나중에 이제 그거 다 나옵니다만 제일 가장 많습니다. 먼저 그걸 제가 설명드린 거고 그들이 우리 한류를 좋아했던 거는 여러 가지 고유의 그 예의 발음, 유교 문화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존속하고 있다는 것과 체제적인 문제에서 또 한 가지는 발전하고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경제 발전, 중국 같은 데서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이 매력적으로 느껴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문화를 접근하는데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입장이 됐다는 얘기죠. 또는 다른 서구보다는 동쪽에서 부는 바람 이러한 것들 때문에 동일시 같은 아시아권이라는 동일시하는 동조화 현상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외국에서 서구에서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아시아권하고의 다른 그 수용자들하고 다른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언어 얘기했지 않습니까? 존댓말이 있고 굉장히 그 발전적이면서 창조적이고 아이돌인데 재기발랄하고 창의적이면서도 굉장히 그 팬클럽 사인회라든지 이런 데서 예의 바른 모습이라든지 어떤 자기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론 기획사에서 그런 것들을 뭐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젊은 그 어떤 세대에 어찌 뭐 자기 관리를 뭐 좀 그 유혹도 많을 건데도 그런 관리들을 많이 하고 있다. 우리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그 연예인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한류에 대한 발전에 대해 많은 박수도 쳐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서양에서는 굉장히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란 얘기예요. 어떤 창의적이고 발랄하고 어떤 특히 걸그룹들 같으면 걸그룹에 다 각 나라마다 선호하는 이유들이 나중에 제가 다 설명드립니다. 주제어로 각 나라마다 달라요. 어떤 나라는 보이그룹들을 선호하는 그쪽은 뭐 그 전부 다 잘생기고 그리고 키도 크고 그리고 춤도 잘 추고 이런 것들 그러면서도 아주 예의 바르고 예의 바른 것은 항상 걸그룹이나 보이그룹 같이 동시에 붙습니다. 걸그룹은
너무나 재기발랄하면서 섹시하면서도 몸매도 좋고 섹시하면서도 어떤 그 참신한 그다음에 소녀다운 이런 모습들을 또 좋아하고 있어요. 그리고 따라하기 쉬운 춤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반복되는 어떤 후렴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으로 느끼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부분들 특히 서양에서 봤을 때 예의 바름, 팬사인회라든지 팬들에게 대한 태도, 개인에게 그 보내는 어떤 사인이라든지 웃음, 미소 이런 것들이 성실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서양인들은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한류의 매력을 평민화, 진실, 정직, 유행선도, 선량함, 화목, 편안함, 아름다움 이런 것들로 꽂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중국인들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서는 드라마 밈의 유전자형과 편형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그 이제 한류의 문화 일루사적 실체와 역사적 부분들을 장황하게 좀 봐야 되는데 시간적 제약으로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자료 드리고 키워드만 설명해 나갈게요. 자, 오늘 2시간 넘게 거의 2시간 20분 가까이 경청해 줘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수님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 줌 실시간 강의를 하지 않고 못하고 이렇게 월요일 시간에 이어서 어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렇게 오늘 그 녹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주는 추석 연휴인데 우리 전부 다 약속했죠. 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문을 했고요. 그래서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20날 21일 20일 21일 그 연휴지만 수업을 줌으로써 실시간 강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녹화를 하게 되면 뭐 질문이라든지 또는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기가 어려워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다음 시간에 이걸 시청을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질문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분 시청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